일단 지금은 공천 시즌이죠.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공천을 내 지역에서 받고 싶은데 거기 말고 다른 데 가랍니다. 보통 웬만한 정치인은 거절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이 이겨야 되고 일단은 다른 곳에서라도 이기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중진들이. 중진들 험지 출마가 본격화되는 거예요. 서울신문 오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혜진 의원도 낙동강 벨트 차출 요청. 자, 이러면서 조혜진 의원도 어제 입장을 냈죠.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TK 중진들 뭐 PK도 포함이 되겠죠. 컷오프 위기감 커지나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그리고 조혜진 의원. 자, 서병수, 김태호 의원은 어제 분석을 했으니까요. 조혜진 의원에게도 이른바 낙동강 벨트 출마를 요청을 한 겁니다. 일단 그거부터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알겠습니다만 낙동강 벨트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낙동강 벨트는 지도에서 보면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영남, 특히 이제 PK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저기 지금 양산을 김해갑, 김해을 지금 저 지역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부산 서쪽과 저쪽 이제 경상남도의 동쪽.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쪽에서는 북구, 강서구 이렇게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PK 지역이지만은 지금 여당이 취약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 지금 현역인 국민의힘 의원들 서병수, 김태우, 조혜진 이런 다선 의원들이 가서 저걸 뺏어오라. 지금 그런 구도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부산 북강서갑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이 지금 민주당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서병수 의원 그리고 경남 양산을 같은 경우에는 김두관 의원이 있는 지역에 김태호 의원 그리고 지금 김해갑 같은 경우에는 민홍철 의원의 조혜진 의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의 파란색 지역들을 갖다가 탈환해오는 다선 의원들을 투입해서 탈환해오는 그런 전략입니다. 예. 자, 이른바 낙동강 벨트 탈환 작전이라는 겁니다. 두 분 모두 영남권 정치를 잘 아시니까 일단 먼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 낙동강 벨트 탈환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어요. 뭐냐면 낙동강 벨트 안에 김해와 지금 양산이 들어가잖아요. 김해는 봉하마을에 있는 곳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 있는 성지 같은 곳입니다. 양산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 있지 않습니까? 저 두 곳을 포함해서 이 민주당이 5곳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탈환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런 노무현 성지를 탈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서 그러면 그 조혜진 의원까지 3명을 뺐잖아요. 3명을 뺐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갈 거냐. 거기는 양지잖아요. 예. 양지 어떤 사람이 들어갈 거냐.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일종의 물갈이가 돼요. 안에 경남 안에 부산 경남 PK 안에 물갈이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특히 이 부산시장을 했던 서병수나 경남도지사를 했던 김태호 이렇게 이제 출마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 부산시장 아니고 경남지사도 아닌 조혜진 의원까지 투입을 한다는 것은 나머지 또 두 곳에 대해서도 또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흠지를 탈환하러 중진이 간다는 의미가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TK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TK는 그 안에서 조정할 데가 없어요. 25개 전부 다 국민의힘 지역구이기 때문에. TK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수도권 쪽으로 흠지 출마를 또 요구를 할 수는 있겠죠. 이게 그래서 낙동강 벨트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자, 이쪽에서 경쟁력이 있으신다면 한 번 더 여기서 하는 건 당에 큰 도움이 안 되니 그 경쟁력을 갖고 민주당을 탈환해 와라. 그런 명분이 돼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데 대구는 어디로 가라고요? 다 우리 땅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도권을 가라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요 움직임?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전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일단 PK 지금 선거 자체를 나름대로의 구도와 경쟁력이라는 기준을 갖고 지금 아마 공천의 작업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구도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맨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전 부산시장 서병수 의원을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지역으로 보내고 전 경남도지사 지금 김태호 의원을 지금 양산에 보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 광역단체장 출신들이 같은 권역 내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상당히 상대의 그 강한 지점을 가서 흔들자. 라는 나름대로의 구도와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지역 내에서 삼선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선수를 쌓았기 때문에 인접 지역으로 가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또 주목되는 부분은 사실은 지난 4년 전 선거 때도 이 지금 김태호 의원의 그러니까 창원 성산으로 이동 그리고 이 사실은 서병수 의원도 4년 전에는 해운대 갑이 원래 자기 지역이었는데 부산 찐갑으로 옮겼거든요. 한번 옮기신 분들이네요. 벌써 옮겼죠. 그런데 그때는 서병수 의원은 갔는데 그때 김태호 의원은 가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 공천 막판에 몰려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는 가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의 준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공천의 작업에 떠밀려서 그렇게 되는 거 하고 이번에는 아예 시작전부터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죠. 선제적 역공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 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PK 공천은 상당히 첫 단추는 일단 잘 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가라고 해서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 본인들도 여론조사 한 번쯤은 돌려봤겠죠. 그렇죠.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지역을 이동을 해서 한번 붙어보고 난 뒤에 정치적인 나름대로 어드밴티지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 만약 5선에서 6선에서 올라오면 만약에 국민의힘 일당되면 국회의장 될 수 있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지금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이 민주당 내의 대권 주자이기도 했던 김두관 의원을 꺾게 되면 차기도 본인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을 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당대표를 포기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당대표를 포기하겠다. 나는 지역은 꼭 지키겠다고 했는데 결국 김기현 전 대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역을 좀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TV조선 취재에 따르면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김기현 전 대표의 험지 출마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만간 공식적인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직전 대표를 맡았던 김기현 전 대표의 역할론을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다면서 현재 지역구인 울산 남구 울 대신 민주당 의원이 있는 울산 북구에 나가는 게 위상에 맞는 행보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어허. 울산 남구 을에서 4선 의원을 지내고 울산광역시장을 지낸 이 김기현 전 대표가 울산이나 경남 지역 험지에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상은 의원이 버티고 있는 울산 북구에 출마를 한다면 당이나 공관위 입장에서는 또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쭉 지금 살펴봤는데 결국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이분이 강조했던 그 목소리가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하고 국민이 얻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북 경남의 스타들이 좀 서울에 올라와서 그런 분들도 결단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험지에도 오고. 자, 그래서 그때 먼저 손들고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게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겠죠. 자, 영남권만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지금 비슷한 움직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논란이 된 지역구가 강남 을이잖아요. 이원모 전 비서관하고 박진 전 장관하고 붙어서 이원모 전 비서관 공천 신청하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이 양지만 찾아다닌다. 이런 비판이 일면서 본인이 이제 결국 공천을 그 지역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어허. 그런데 사실 그러면 남아있는 현역인 박진 의원 같은 경우에 예. 그럼 계속 그 지역구를 줄 것인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감지되는 움직임은 이 지금
박지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험지 출마 대상이다. 이렇게 분류됐다.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어디로 갈까 했는데 저기 막 사람들 옆에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박지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종로에서 삼선을 했죠. 그렇죠. 종로 의원이죠. 네, 종로 의원인데 지난 총선에서 이제 강남으로 왔고 또 이후에 또 이제 장관까지 나갔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 경력과 지명도면 험지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 서울 강북 지역, 뭐 수도권 남부, 아까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는 그 지역 출마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천준호, 박용진, 뭐 민주당에서도 뭐 천준호 의원이야 이제 정말 친명이죠. 친명의 뭐 대표적인 인사고 늘 옆에 뭐 수행도 하고 비서실장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또 대선 주자급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음 차기를 노리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비명입니다. 과연 어디를 선택할까? 바로 그냥 이재명 대표와의 뭐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 그리고 뭐 장관이니까 참모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참모와 붙는다. 이 대결 구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천 작업이 하루씩 이틀씩 나오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본격적인 반발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옵니다. 본격적인 반발하는 사람. 먼저 서울 강서에서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했던 김성태 전 의원 탈락했죠. 부적격 판정 나오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암처럼 퍼지는 핵관들. 제가 죄인입니다. 당은 또다시 저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당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여기에서 물러나지만 저는 결탄코 싸울 것입니다. 이 정권이 어떻게 세운 정권인데 핵관들의 먹잇감으로 전략하게 된 사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핵관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핵관. 그것도 국회 기자실에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단어 나왔네. 핵관이요? 누구요?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핵관이 누구냐고 이름을 얘기해요. 들어보시죠. 흔히 말하는 대통령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선 구도를 만들고 또 지역 공천까지 자신들이 설계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인사라고 공간에 들어가 있는 한 인사가 그 3차 공간위 기준에 반영시킨 그 장본인이 흔히 말하는 핵관 인사입니다. 공관위에 들어간 핵관이라면 혹시 이철규 의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한 사람이니까요. 이철규 의원을 지목을 한 겁니다. 자, 이러자 이철규 의원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화면 보시죠.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송국권 국장님, 이 장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공천 파동,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때나 공천 파동은 있었는데 이게 세기가 어떤 수준까지 가능한데 지금 첫 번째 1호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성이죠.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철규 그 공관위원뿐이 아니고 또 뭐 대통령의 술 친구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뭐 삼천교육대 출신 뭐 이런 이야기도 조폭 이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철규 의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본인의 뜻이 간칠돼 본인은 그 명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더루킹 특검 때 본인이 그 단식까지 해가지고 그렇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구속시켰고 그것으로 결국 정권 교체의 그 한 발판이 되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 사면 복권시켜줬는데 유죄 판결이 냈기 때문에 그 유죄 판결 때문에 이거 그 일률적으로 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나 같은 경우는 좀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 공천 심사까지 갔으면은 면접까지 갔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아니 원천 봉쇄를 해버렸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수준의 김성태 전 의원 같은 수준의 불만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또 그 한편으로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테고
저렇게 좀 막강한 사람이 만약에 저 상태에서 무소속 출마를 해버리면 어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 또 타격이 줄 수가 있어요. 어허. 물론 나중에 또 복당을 합니다. 그래도 예. 그렇지만 전체 그 의석수에서 초반 의석수에서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공천 그 후유증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가 남은 관건이죠. 알겠습니다.